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네, 참 고난스러웠지만 운도 좋은 설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거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재밌습니다. 따뜻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 중국집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쪽 분에게 근데 되게 가난하게 사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돈을 주셨습니다. 한뭉태기 중국 돈 딱 묶어가지고 딱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절대 안 먹겠다는 겁니다. 다시 저희 시어머니 주머니에다 넣어주시면서 애기가 있다고 하고 애가 너무 지금 허약하니까 영양 보충 좀 잘 시키고 저한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돈도 너희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괜찮으니까 자기 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 하나 살렸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그냥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나오실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돈을 이렇게 꼭꼭 묶었던 돈을 푸셨습니다. 푸셔가지고 주머니에서 알겠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문을 딱 열고 그 집 안에 이제 부엌 같은 데 있는데 거기다 돈을 꼭뿌러처럼 팍 뿌려버렸습니다. 뭉치로 이렇게 딱 묶어서 주니까 어머니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그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어머니께서 돈을 풀어갖고 이렇게 쫙 뿌렸어요. 돈이 막 날아가고 그분들이 괜찮다는 데서 어머니 내 손잡고 빨리 뛰자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니까. 그래서 둘이 막 웃으면서 뛰어가지고 차에 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타기 전에 어머니께서 택시는 좀 이쪽에 택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도.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연길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간단한 그냥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자. 이렇게 해갖고 어머니 따라 이제 뛰어가면서 택시에 딱 올라탔습니다. 삼촌이랑 같이. 그래서 삼촌이랑 막 간단하게 뭐 오랜만에 내면 농사 잘 돼? 막 이러면 제가 그쪽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해갖고 쫙 비가 오는데 아직도 비가 오는데 오른쪽에 북한입니다. 지금 두만강이 쫙 흐르고 있고요. 오른쪽이 북한이고 저는 왼쪽은 중국산 그 국경면선을 두만강 물이 시커먼 게 출렁인 겁니다. 지금 장마가 막 그 최고의 장마가 있었습니다. 2014년 네 13년 이때 비가 막 두만강 물이 시커멓게 철렁이는 것으로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정말 아무 일 없이 연길까지 도착을 해서 연길에서 내린 다음 또 다른 택시를 갈아타고 차가 있는 곳까지 갔어요. 그 차를 타고 가는 게 혹시 위험해서 지금 두 번째까지 저희가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세 번째는 아주 긴밀한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를 또 갈아타고 제가 옷을 벌써 갈아입었어요. 시어머니가 내릴 때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 북한에서 온 옷 그대로 이렇게 타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고 중국 사람인 척 그리고 많이 아픈 척 네, 이렇게 해서 택시를 갈아탄 다음에 차 있는 곳으로 가서 차를 띡띡 열고 우리 차에 딱 타는 순간에 막 끌어안고 막 울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래도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빨리 오게 됐느냐 어떻게 감옥에는 교화소에는 어떻게 안 갔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전화하는 게 전화하다가 저번에 또 잡혔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번에는 괜찮겠지? 그래서 이제 톨게이트를 연길 톨게이트를 안전하게 이제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막 또 9시간을 달리는 거죠. 막 얼마쯤 달렸을까 계속 전화통화만 제가 하고 있다가 쓰러져서 권에서 자고 한참 잤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어머니가 집에 왔대요. 집에 와서 들어가니까 그때 새벽 6시가 됐습니다. 새벽 6시인데 아기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우리 예나가 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한 달짜리를 이제 넣고 갔으니까. 그리고 막 뛰어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막 저를 막 끌어안고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 아빠는 시골 시댁에 있지 않고 일하러 이제 노예지로 중국은 땅이 크기 때문에 이제 성을 하나 건너서 넘어서 여기 연영성이라면 다른 성에 가서 네 일을 하거든요. 뭐 사천성이면 사천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온다고 하는데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이제 디자이너 같은 일을 했었어요. 일을 되게 고급진 일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연차를 내는 것도 한 보름 전에 얘기를 해야 연차가 가능한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통화만 하고 저는 애기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애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온밤 쫑알쫑알 대다가 언제든지 잠이 들었던 거예요. 애기가 막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갔더니 제가 갔던 그 방에 뭐 아이니 뭐 아이 마마, 그러니까 애가 보지 못한 엄마의 얼굴을 그림으로 막 이렇게 항상 원피스를 입고 엄마가 엄청 예쁜 거예요. 눈썹이 이만큼 올라가고 그 엄마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려가지고 벽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처럼 안 생겼어요.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정말 저보다 더 예쁘게 이제 그래가지고 애가 그렇게 엄마를 그리워했고, 애기가 자는 옆에 보니까 엄마 그림 그린 거를 이만하게 아주 애기 그보다 지금 7살이니까 많이 컸잖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엄마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애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갖고. 그 엄마는 안 변했어요. 애기 때도 엄마 얼굴 요만하고 원피스 이따만하게 그려놓고 발 조그맣고 빨간 네 이제 힐 신고 있고, 그 엄마가 조금씩 클수록 더 이뻐지더라고요. 그 엄마 스타일은 안 변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진에서 본 엄마, 제가 사진 이제 결혼식 드레스 같은 거를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애가 그걸 보고 엄마라고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엄마 오면 보여준다고 자기 나를 이쁘게 그렸다고 그걸 옆에다 놓고 있다가 애가 잠이 들었는데 뽀뽀를 하고 싶은데 입술이 부들부들부들 떨려갖고 애하고 맞추지를 입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봤는데 지금은 저번에 여러분 보셨죠? 살도 찌고 있는데 그때는 날씬했어요. 근데 요즘 살 너무 찐. 허리가 날씬한 게 애기가 너무 쪽 빠진 거예요. 다리도 길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애기를 내려다봤는데. 그러고 있는데 애기가 잠결에 깼어요. 그러니까 아빠, 마마, 빠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 엄마가 왔구나 했는데 애가 너무 권해가지고 너무 권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 더 신기해갖고 야 얘네야 엄마가 왔어. 할아버지가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하면서 눈을 감고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빨리 깨우고 싶어갖고 막 한참 옆에서 이랬더니 애가 잠이 잘 깨지자 한참 있다가 눈을 버떡 떴는데 뜨고 애가 너무 놀라서 구석 가서 딱 숨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애기가 봤던 그림의 사진의 엄마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쁜 드레스를 이렇게 사진 찍었던 그 엄마인데 지금 제가 머리가 막 요만큼 짧아졌고 막 애기 같고 얼굴에 막 이렇게 흠집 막 뭐예요? 가시 철조망을 넘다 보니까 그 가시 쇠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쪽에 다 이렇게 긁히고 막 얼굴이 뭐 피골의 상처비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애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생각했던 그 사진에서 봤던 그 이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무섭게 생긴 엄마가 온 거죠. 새까맣게 죽어 있었어요.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도요 한 1년 동안 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 얼굴 바뀌어요. 제가 이만감 나갈 때 하고 지금 얼굴 저 성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형 안 해도 돼요.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주 웃으면 예뻐져요, 사람이. 그때는요 계속 이제 절망감, 자그마한 희망, 그 희망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중국 가서 거울을 보면서 얼굴이 너무 못생겨졌고 사람의 얼굴상이 아니고 여자 얼굴상이 아닌 걸 느꼈어요. 그때까지 몰랐는데 중국 와서 중국 사람하고 비해보니까 제가 막 얼굴 새까맣고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무서우니까. 뒤에 가서 이거 숨어있고 새벽에 친척들이 막 전화를 해서 다 모였어요. 친척들이 앉아갖고 저를 보고 다 울었어요. 그냥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제 이 얼굴 상황을 보고 울고 어머니가 막 계산이 집 가오이 집에서 말했던 얘기를 하면서 배를 막 보여주면서 아니 요만한 데는 내가 괜히 들어가갖고 애도 못 나오고 나도 못 나올 뻔했다고 막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친척들이 다 막 엉엉 소리 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을까요? 애 아빠가 온 겁니다. 연차 어렵게. 원래는 그렇게 빨리 연차를 내서 못 오는데 애 아빠가 사장한테 막 항의를 했대요. 그냥 회사 안 다니겠다고. 이번에 집에 안 보내면
와이프가 목숨 걸고 왔으니까 빨리 보러 가겠다. 이래가지고 날라온 겁니다. 딱 날라왔는데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애 아빠가. 근데 저는 몰랐죠. 와서 넘었는데 자꾸 어제 같이 침하고 열이 자꾸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막 얼싸안고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미안하다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살집이 좀 있었는데 막 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 특히 두 번째 네가 엄마하고 잡혀서 나간 다음에 야 이번에는 죽을 것 같다라는 왠지 살 것 같지 않다는 희망이 없더래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다음부터 밥을 더 못 먹어와서 살이 다 빠진 거예요. 밥을 못 먹었는데 나 오늘은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직접 만두를 되게 잘 빚어요. 얘네 아빠가 막 해갖고 고기 넣고 해서 만두를 직접 예쁘게 빚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딸내미는 이제는 조금 저하고 좀 근데 그때까지도 엄마라는 얘기를 안 해서 우리 딸이 엄마라고 부른 게 같이 있어서 일주일 만에 엄마라고 불렀어요. 너무 무서워서 못 불렀대. 그때는 엄마 같지 않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그래도 지금 다 집사람들이 엄마라 하니까 엄마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딸도 만두를 되게 잘 빚어요. 7살 때부터도 잘 빚었고 지금도 되게 잘 빚어요. 뭔가 손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딸이랑 둘이서 막 만두를 빚어주고 막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잠을 제가 못 자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밤이 되면 계속 무서운 거예요. 제가 밤에 잡히다 보니까 밤에 되면 무서우니까 계속 친척집을 제가 돌아다니며 잤습니다. 그 시댁에 있다가 또 잡힐 것 같아서 거기에 낮 시간에 왔다 갔다 시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도 많이 살고 있으니까 잠잘 땐 계속 이 친척집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혼자 무서워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애 아빠가 전화를 한 겁니다. 회사에다가 한 달 쉬겠다. 그죠? 왜 한 달을 쉬냐고. 그랬더니 한국 가자. 그러더라고요. 너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데 이게 어디 사람이 사는 생활이냐고. 애 데리고 이쪽 집 갔다가 저쪽 집 갔다가 하니까 애 아빠가 아무래도 너 한국 데리고 내가 가야 될 것 같다. 위험하니까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데려가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족 회의가 열린 거예요. 제 몰래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애 아빠가 이제 친척들 다 모여라. 그래갖고 회사에서 한 달 쉰다고 사장이 괜찮다고 한 달 쉬고 오라고 한국 가 데려다 준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와이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와이프 좀 이제 몸 상태 회복될 때까지 이제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회의 같은 거를 했는데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 이모님들이랑 친척들이랑 야 그리고 아빠 엄마도 그렇게 완전 찬성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위험하다며 거기 가다 잡혀도 북송되면 한국 가다 잡히면 더 큰일이라며 정치범 수용소 무기징역 간다는데 그것도 위험하고 차라리 이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다가 설미가 지금 불안해하니까 집을 차라리 다른 데다 사주자. 그래서 어젠 설미는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니까 애랑 같이 그냥 이곳이 아닌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설미 불안해하니까 돈을 모아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사주자. 그러면 걔가 거기서 애 키우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계속 가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첫 번째는 위험,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 여자들이 가면 안 온다 이겁니다. 한국 가면 먹고 살기 편해가지고 좋은 남자 만난다고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남편 데려가는 게 많지가 않다. 근데 지금 현재도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분들이 남편을 데려다 사시는 분들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33,000명 중에 한 33,000명 중에 3,000명 정도가 남편이랑 같이 산다고 해도 아마 그보다 적으면 적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또 다 이제 팔려가서 결혼을 한 상황이고 그러고 또 이제 중국 분들이 오셨다가도 가시더라고요. 이 문화가 틀려가지고 남성분들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서 오셨다가 아무래도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데리고 왔는데 또 가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야, 그 설미가 저 젊은 애가 이제 가면 한국 남자하고 눈 맞아갖고 안 오면 어쩌네 막 이런 게 이제 막 친척들의 찬반이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애 아빠가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얘나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와이프라기보다는 내 딸의 엄마가 북송이 될 때 니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는 북송을 우리 엄마까지도 두 번째 나가는 그 북송을 막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 체제 아래에서 살면서 내 딸의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지금 무작정 한국 가서 안 온다는 생각 아래 중국의 다른 지역에다가 집을 사준다고 해서 설미가 위험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잡혀갈 수 있다. 호구도 없는데 중국 국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또 예전엔 돈 주고 샀는데 후에 프로그램들이 다 깔려갖고 제가 어떻게 돈을 1,000만 금을 줘도 중국 호적을 살 수도 없는데 불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잡히면 어떡하겠느냐. 설미를 북송시키지 않을 자격이 있는 사람, 자신이 있는 사람은 손들어라. 그러면 나는 북송 안 시키겠다 하면 내가 왜 쟤를 한국 땅에 보내고 싶겠냐.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애를. 근데 그거를 못하면 막지를 말아라. 설미의 북송을 막을 자신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해라. 설미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걔가 그 힘든 세월을 버티고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갔다 안 올 거를 생각하고 안 보내는 건 아닌데서 막 엄청나게 싸웠답니다. 그래 애 아빠가. 그러면서 막 친척들이 아니 우리는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 걔가 갔다가 안 하면 어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안 하면 어째서. 북한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지. 다른 남자 만나면 어때서. 나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더 잘 사는 나라 가서 산다는데 어때서. 내 딸의 엄마가 죽는지 살는지도 모르는 북한 땅에서 감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서 다들 거기서 그냥 두 손을 다 들은 겁니다. 어머니 아빠가 알겠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래서 그 친척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떠나게 된 거죠. 참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는 피로 바꾸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고 오늘에까지 이렇게 설미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이런 자유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현란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세상에 보내준 건 제 애 아빠, 우리 예나 아빠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를 데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설미가. 애 아빠가 호구본 이제 어린 중학생,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생 변신을 하고 안전하게 베트남 넘어섰고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됐습니다. 설미의 탈북 스토리 너무 길었죠,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계속 설미가 성공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설미의 디테일한 이야기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설미는 그 이후부터 여러분 이제부터는 설미는 꽃길만 걸어라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했는데 고생 끝나진 않았습니다. 애 아빠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는 애를 혼자서 키워야 되는 이제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도 이제 짬짬이 설미의 이제부터는 탈북 정착기로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미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속 시원하게 편안하게 이제 속 졸이는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설미 응원하면서 마음 편하게 주무시는 편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